이것은 옛날 옛적 한 나라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아이. 사람들은 이 아이의 출생을 괴이하게 여겨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지 않고 짐승들의 보호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죠. 심지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남다른 활솜씨까지 지닌 이 아이, 바로 부여의 시조 동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구려의 건국 시조 주몽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신비한 탄생, 위기와 박해, 그리고 탈출과 건국, 마치 하나의 이야기 같은 두 왕의 일대기, 그리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세계 곳곳의 건국 신화에서도 왕은 종종 외부에서 온 낯선 존재로 등장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방인이란 말은 동명과 주몽 모두 기존 사회의 내부 인물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존재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동명과 주몽의 아버지는 하늘의 신입니다. 그리고 주몽의 어머니는 강의 신 하백의 딸이죠. 인간 세계와 비교해 상하의 수직적 공간에 위치한 다른 세계, 즉 신의 세계입니다. 건국 신화에서 이 신의 세계는 왕의 힘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 혈통을 이어받은 부여와 고구려의 국왕은 신의 후손이며 이는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했죠. 또 하나의 다른 세계는 수평적 공간에 위치한 바로 다른 나라입니다. 건국 신화의 탕리국, 부여, 고구려는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했고 동명과 주몽은 바로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신처럼 그려지는 두 왕과 달리 어머니들은 인간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동명의 어머니는 탕리국 왕의 시녀였고 주몽의 어머니 유화 역시 갇혀 지내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유화는 주몽을 낳은 인물이라는 이유로 부여의 신으로 모셔집니다. 이처럼 왕의 어머니는 신과 인간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탕리국과 부여도 점차 신성한 장소로 인식됩니다. 특별한 존재, 신의 후손인 왕. 왕의 신비한 탄생은 단순한 신성함을 넘어 두려운 존재라는 낯선 왕의 이미지도 만들었습니다. 고구려 왕인 태조 왕과 동천 왕은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출생이 고구려 사회에서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태어나는 이를 오생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에는 이런 아이가 부모를 해칠 운명을 지녔다는 속설이 있었죠. 즉 신비로운 탄생이 두려운 징조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점은 인류학자들의 연구와도 연결됩니다.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는 세계 여러 신화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왕이나 지배자는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낯선 존재, 낯선 왕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낯선 왕은 토착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자로 때로는 폭력적이고 두려운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에게 존경심과 함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신비한 탄생은 왕이 신의 후손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고 두려운 힘은 왕의 권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낯선 왕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원래 부여에서 자라난 인물로 주몽과 부여 왕자들은 형제처럼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주몽이 부여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고구려와 부여는 점점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주몽의 손자인 대무신앙 때 절정에 이릅니다. 대무신앙은 부여 왕 대소를 죽이게 되죠. 시간이 흘러 3세기 후반 부여가 쇠퇴하면서 그 지배층 일부가 고구려 사회로 편입됩니다. 고구려 안에서 부여 출신 집단이 함께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가 부여를 멸망시켰다는 서사는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불편한 기억이 됩니다.
결국 고구려는 갈등의 서사를 대신해 서로 다른 집단을 하나로 묶기 위한 통합의 서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강조되는 인물이 바로 주몽의 어머니 유화입니다. 유화는 하늘과 연결된 존재이면서도 부여에 남아 살아간 인간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즉 왕이 지닌 이질성과 공포심을 완화하고 서로 다른 집단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는 통합의 표상이었던 것이죠. 건국신화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닌 의도된 정치적 서사였습니다. 고구려의 건국신화 역시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건국신화 속 왕은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낯섦이 왕을 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